지난 이틀 동안 한국 대중문화 커뮤니티를 흔든 한 장의 사진은 마치 영화에 잘린 스틸컷처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흐릿한 형광등 아래, 철제 책상 위에 엎드린 듯 보이는 남자, 그리고 그 옆에 묵묵히 메모를 적는 경찰 제복 차림의 인물들. 클로즈업된 남자의 얼굴이 익숙하다 싶어 확대해보니 바로 트로트계의 순결 보이스라 불리는 신의 빈에서였다. 눈가가 미세하게 붉어져 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다. 게시물 캡션은 도발적이었다. 빈에서. 경찰서서 30분간 오열. 무슨 일이? 순식간에 검색어 1위를 뚫고 올라온 키워드는 샵사인 빈에서 체포설, 샵사인 눈물 진술, 샵사인 트로트 스타 충격. 팬카페 서버는 잠시 먹통이 됐고 디스코드 방에는 무슨 사고야, 신곡 표절 의혹, 교통사고 동승자 같은 루머가 들불처럼 번졌다. 하루가 채 지나기 전 충격과 호기심의 파도는 그보다 더 빠른 사실 확인이라는 역류를 맞았다. 소속사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단문이었지만 파급력은 기자회견급이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신규 예능 심쿵재판소, 가제, 촬영 현장 스틸입니다. 실제 조사가 아닌 콘셉트 촬영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속 경찰서는 인천의 낡은 창고를 개조한 세트장이었고 옆자리 수사관은 배우 지망생이었다. 제작진은 빈에서가 여심절도죄로 소환된다는 코믹 설정이라며 웃음을 곁들였다. 퍼즐은 깔끔하게 맞춰졌지만 사태는 단순 종결로 향하지 않았다. SNS 타임라인에는 노이즈 마케팅의 윤리선, 시청자 기만인가, 기발한 홍보인가라는 장문의 스레드가 이어졌다. 이번 해프닝이 폭발력을 얻은 건 빈에서 본인의 퍼스널리티 때문이다. 데뷔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악플 청정구역으로 불릴 만큼 모범생 이미지를 굳혀왔고 무대 밖에서는 한결같이 겸손한 인터뷰 태도로 입덕장벽을 낮춰왔다. 그런 그가 체포 콘셉트라니 팬들에게는 예상을 뛰어넘는 서브 텍스트였다. 더구나 사진 속 눈동자는 슬픔보다는 복합적 감정, 이를테면 왜 내가 여기 앉아있지? 하는 당혹과 긴장감이 그대로 읽혀서 진실 여부를 더욱 헷갈리게 했다. 사실 촬영 당일, 감독은 울지 않아도 된다고 주문했지만 빈에서는 팬들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리얼을 담고 싶다고 제안하며 눈물을 찍어냈다. 스태프가 슬쩍 건넨 인공 눈물마저 거부하고 실제로 몰입 울기를 선택했는데 그 장면이 이번 바이럴의 최종 승부수가 됐다. 제작진의 계산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빗나갔다. 공개 4월 전부터 꾸려진 티징 사보타주 캠페인은 본래 SNS에 3장의 스틸컷을 3단계로 순차 공개하고 마지막 4번째 컷에서 사실은 예능입니다. 나는 반전을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내부 스케줄 착오로 4장 중 첫 장만 업로드된 뒤 실무 담당자가 퇴근 이후 15시간 동안 해명 없이 방치되면서 체포설이 단독 질주해버렸다. 그 사이 댓글은 4만 개, 리트윗은 12만 건을 돌파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텔레그램 열람까지 합치면 노출 숫자는 최소 450만 뷰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과문이 올라온 직후 팬덤은 3갈래로 나뉘었다. 첫째, 해프닝도 콘텐츠다라며 재기발 나람을 칭찬하는 쪽. 둘째, 장난이 지나쳤다며 반성문을 요구하는 쪽. 셋째, 이미 일어난 일. 이제는 성공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중립파. 아이러니컬하게도 셋째 그룹이 형성된 곳은 트위터 스페이스 라이브였는데 실시간 음성 대화에서 한 팬이 그러면 우리 팬들이 직접 해명 인포그래픽 만들어 배포하자라고 제안했고 디자이너 직업군이 몰려있는 방답게 30분 만에 컬러 팔레트, 카피라이팅, 폰트 가이드라인이 완성됐다. 심지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까지 AI 번역과 휴먼 감수 협업으로 이루어져 공식 계정이 해명문을 올리기 전에 팬메이드 사건 요약 카드 뉴스가 먼저 공개됐다. 이 파일은 1시간 만에 역주행 트렌딩을 찍으며 팬덤 주도 위기관리 케이스 스터디라는 제목으로 홍보 미디어 학회 포럼 초청 메일까지 받았다. 한편 제작진은 자구책으로 숨겨진 선행 서브 플롯을 꺼냈다. 촬영장의 다른 컷에는 빈에서가 진술이 끝난 뒤
세트 외벽에서 청각장애 아역 배우에게 립싱크 발성법을 알려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제작진은 이 컷을 공개하면 이미지가 순식간에 회복될 것이라며 내부 회의 끝에 추가 공개를 결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진이 공개되자 댓글 분위기는 빠르게 역시 빈에서 모두로 전환됐다. 팬들이 화면의 조명을 확대해보니 빈에서가 손전등으로 아이의 얼굴 각도를 살짝 바꿔주며 울릴 때 호흡을 넓게 쓰는 법을 세심히 지시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전문가들은 극저음과 고음이 다 되는 트로트 가수에게서만 볼 수 있는 복식, 호흡 꿀팁이라며 분석 방송까지 내보냈다. 이쯤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인물은 트로트 선배 진혜성이다. 이번 논란이 한창일 때 그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나도 데뷔 초 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내 목소리는 교실 앞자리 정도 음량이란 말을 듣고 움츠러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연습벌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실제로 진혜성은 수십 번의 오디션 탈락을 겪었고 지방 무명 공연장에서 새벽 2시까지 커버곡을 부르다 차비도 못 받아서 터덜터덜 걸어온 적이 여러 번이었다. 그러다 2018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비 내리는 호남선을 부르며 매 라운드마다 4옥타브 반을 넘나드는 샤우팅으로 기적의 역전극을 만들어냈다. 그는 결국 우리의 이미지를 보호해주는 건 변명보다 꾸준함이라며 후배 빈에서에게 공개 응원을 보냈고 팬들은 두 가수를 한데 묶어 샵사인 순수 보이스라인이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지 회복 드라마와 성장 서사가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선한 부가가치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예능 제작사는 사과와 함께 출연료 중 일부를 미디어 피해 아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팬들은 빈에서 이름으로 기부 인증 릴레이를 시작했다. 며칠 만에 1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고 빈에서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며 추가로 2천만 원을 출연료에서 내겠다고 선언했다. 소속사는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면서도 선행을 내세우면 공허하다는 우려를 떨치기 위해 기부 내역을 투명하게 매주 공개하거나 재단 감사 보고서를 온라인에 실시간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 모든 사건이 불과 96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상기해보면 현대 대중문화 생태계에서 확산 속도는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다. 알려진 사실 하나가 의도치 않게 비틀려 퍼질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대응과 그보다 먼저 시청자들의 콘텍스트 해독력이다. 팬들은 멤버십 라이브, 트위터 스페이스, 텔레그램 음성 채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 다양한 플랫폼을 종횡무진하며 사실을 퍼즐 맞추듯 검증하고 때로는 소속사보다 먼저 여론 물꼬를 돌린다. 이를 단순히 덕후의 열정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조직력과 패스트 콘텐츠 제작 능력이 이미 마이크로 언론사를 방불케 한다. 이번 해프닝의 수혜자는 어쩌면 예능 제작진만이 아니다. 빈에서는 장난 섞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고른 고음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고 장르 불문한 예능 드라마 PD들은 저 눈빛, 스릴러도 되겠다는 메시지를 쏟아내며 캐스팅 러브콜을 보냈다. 또한 심쿵재판소의 첫 회 시청률 목표치는 원래 3%였지만 업계는 현재 7% 이상을 점치고 있다. 특히 2030 여성 시청층은 가상체포라는 콘셉트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티빙, 웨이브 등 OTT 플랫폼은 동시 송출 날짜를 하루라도 앞당기자는 협의에 들어갔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트로트 장르가 클린 이미지를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가짜 스캔들 방식의 바이럴은 장기적으로 장르 신뢰도에 금을 낼 위험이 있다. 음악평론가 박도진은 트로트는 세대 통합형 장르라며 중장년층이 주 고객인 시장 특성상 자극적인 마케팅은 역풍이 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빈에서 공식 팬카페 내 50대 이상 회원 게시판에는 장난이 지나치다라는 글도 적잖이 올라왔다. 다만 이들은 동시에 이왕 벌어진 일, 본방사수로 응원하자는 태도이기에 논란이 수치를 깎아 먹기보다는 의외의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높다. 빈에서 본인은 어떨까? 그의 최근 라이브 방송을 요약하면 의책임과 즐거움 사이에서 길을 찾겠다는 한마디로 압축된다.
그는 예능의 웃음이 누군가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고 약속했고, 동시에 팬들에게 새로운 얼굴을 보여드리는 도전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제작진이 공개한 비하인드 영상 속에서 그는 손에 수갑을 찬 채 NG를 내고도 크크 웃으며 재판소 말고 심장 속에 수갑을 채워드릴까요? 나는 애드리브를 던져 스태프를 폭소케 했다. 이 컷이 편집본에 들어갈지는 미지수지만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수갑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이 사건이 길게 남길 유산은 어쩌면 서사의 재가공 능력일지 모른다. 팬들이 직접 가짜 루머를 해명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고 선행을 기부 챌린지로 확장하며 다른 가수의 성장 스토리까지 끌어와 긍정적 내러티브로 엮어낸 과정은 실험실같이 흥미로운 데이터였다. 4차 산업혁명 운운하지 않아도 이미 팬들은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리사이클링하는 멀티태스킹 집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들의 손에서 체포설은 스캔들에서 동정, 동정에서 감동, 감동에서 선행, 선행에서 바이럴로 순식간에 변모하는 유기체가 되었다. 아직 심쿵재판소 첫 방송은 한 달쯤 남았다. 그 사이 제작진은 짜릿한 홍보는 충분히 했다며 차분히 후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시청자들은 이미 감정선 예습을 마친 상태다. 눈물샘 자극용 티저, 코믹 밸런스 맞추기 위한 NG짤, 그리고 마지막 포스터 공개까지. 앞으로 어떤 파편적 이미지가 더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 해프닝이 증명했듯 이야기는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것이고 이미지란 구축되는 동시에 소유자조차 예측 못할 경로로 증식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다음 달 첫 방송을 볼 준비를 하며 우리는 두 가지를 기대해봐도 좋겠다. 첫째, 빈에서가 과연 여심절도제 공소 사실을 어떻게 해명할지. 둘째, 팬들이 그 장면을 또 어떤 창의적 해시태그와 짤로 확장해낼지. 트로트는 전통의 이름으로 현재를 노래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사는 우리 모두의 실시간 편집기로 재탄생한다. 이야기를 소비하는 동시에 창작하는 이 복합적 쾌감을 당신의 손끝도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은 이미 눌렀을 테니 알림종을 켜두고 무엇보다 드럼 롤 대신 심장 박동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두길. 이번에는 눈물이든 웃음이든 가짜라는 단어조차 끝내는 진짜 감동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